잠깐,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카톡 알림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날이 있어요. 연락이 와도 바로 답장하기 싫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바닥나 있는 느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가면을 쓴 것 같아서 무겁고,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게 대체 뭘까요? 당신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인 10명 중 8명이 이런 관계의 피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감정의 정체를 모르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당신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부터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잠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오늘 시간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인데 결국 응, 언제 만날래? 라고 답장하는 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피곤한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까 봐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깊숙이 삼켜버리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에 업무량이 이미 넘치는데도 네,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미안, 오늘은 힘들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죠. 나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 아닌지, 나만 이상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쌓이고 나면 뭔가 감정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약속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대화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방전된 기분이 들죠. 이런 감정적 부채가 계속 쌓이면 결국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요. 또 거절하지 못할까봐, 또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할까봐 미리 겁부터 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화내시면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마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드리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배웠거든요. 엄마 기분 나쁘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왔죠. 5살짜리가 어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랑 싸우면 먼저 사과하고 선생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늘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뿐이었거든요. 이렇게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표정이 안 좋으면 내 탓인가? 부터 생각하죠. 회사에서 상사가 짜증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되돌아보고, 친구가 시무룩하면 내가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요.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5살 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안전하다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뇌과학적 비밀이 있거든요. 이 뇌과학적 비밀을 알면 왜 사람 만나고 나서 이렇게 녹초가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선 감정 노동이라는 걸 아시나요?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읽어가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모든 과정이 바로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강도 작업이에요. 뇌과학자들이 MRI로 뇌를 관찰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할 때 우리 뇌의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과열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큼 뇌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뇌가 재충전 시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에너지가 생기고요. 더 흥미로운 건 사회적 가면을 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할 때 뇌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요. 진짜 나를 억누르는 시스템과 가짜 나를 연기하는 시스템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상상해보세요.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런 에너지 소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들이에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만나기 전엔 괜찮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온몸이 무거워지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대화의 80%가 자기 이야기거든요. 내가 힘든 얘기를 해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로 돌려버려요. 두 번째는 더 교묘해요. 은근히 죄책감을 심어놓더라고요. 너만 믿고 있었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난 정말 어떻게 하지 같은 말로요.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가장 무서운 건 세 번째예요. 내 감정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우울하든 기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죠. 마치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소보다 3배나 더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예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관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내 에너지를 지키는 실전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 에너지 체크예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각각 만났을 때와 헤어졌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1점부터 10점까지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패턴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엔 항상 7점에서 3점으로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는 5점에서 8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30초 감정 디톡스예요. 누군가와 힘든 대화를 나눈 직후에 바로 써볼 수 있어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걸 딱 3번만 반복하면 돼요. 실제로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걸 빠르게 정리해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나까지 똑같이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분의 감정은 저분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야.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건강한 공감과 감정 전염을 구분하는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거절할 때 죄책감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안 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그때는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볼까?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거부감을 덜 느끼고 나도 무작정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걸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결국 올바른 관계의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생 배워온 관계의 룰을 완전히 바꿔볼 시간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룰, 진짜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내가 피곤하다고 솔직히 말했을 때 상대방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푹 쉬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두 번째 룰은 연락 주기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방 연락 패턴에 맞춰서 살아요.
그런데 이건 내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만의 연락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룰이 중요한데요. 갈등 상황에서는 나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부부 상담에서 이 방법만 써도 90% 이상 갈등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로 나만의 재충전 시간을 일정에 먼저 넣어두는 거예요. 다른 약속 잡기 전에 말이에요. 그날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라고 말하면 돼요. 굳이 혼자 쉬려고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룰들을 정했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이겨내려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5%일 때 다른 기기 충전해주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내 폰부터 충전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이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의 배터리가 바닥났는데도 계속 다른 사람 충전해주려고 하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번아웃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질 높은 도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걱정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솔직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완벽한 가면을 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솔직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진짜 당신의 편일까요? 이상한 건 우리가 더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SNS에서도 완벽한 일상보다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는 글에 더 많은 공감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진솔해지는 건 무서워해요. 이건 완전 모순이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요. 일시적인 외로움과 만성적인 관계의 피로 중에서 뭘 택할 건지요. 일시적인 외로움은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하지만 관계 피로는 내 인생 전체를 갉아먹거든요. 매일매일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날게 라고 말하는 용기. 요즘 좀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 말이에요. 놀라운 건 이렇게 솔직해질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짜 미소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가 나오면서요. 오늘부터 달라질 당신의 관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잠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계에서 지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무감각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읽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경계선을 설정한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에게도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하는 친절과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친절 중 어느 게 더 진짜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늘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진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오늘 하나의 관계에서라도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보는 거예요. 요즘 좀 지쳐라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면 쓰고 사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가장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는 관계가 뭔지 댓글로 털어놓고 가세요.